자, 반갑습니다. 오늘 8번째 운동의 표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오늘부터 물체들의 운동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체가 운동한다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개념이 무엇일까? 자, 그건 바로 위치입니다. 위치. 이 물체가 어디 있느냐를 정확하게 먼저 표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물체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과연 필요한 요소들인 무엇이 있을까? 자, 3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먼저 아래에 있는 이 건물 있죠, 건물. 자, 이 건물의 위치를 우리가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면, 자, 먼저 필요한 건 기준점입니다. 기준점. 자, 뭔가 이야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점을 정하는 겁니다. 자, 이 기준점은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은 여기에 흰색 원을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자, 기준을 잡았으면 이번에는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이 원을, 동그라미를 기준으로 하면 이 건물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그렇죠. 오른쪽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이라는 방향이 필요하고, 일단 마지막 거리입니다. 이 원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다를 표시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자, 이 건물은 이 원으로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총 10m가 떨어져 있다. 이렇게 3가지 요소를 사용해서 위치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3가지 요소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굉장히 아름다운 사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위치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결정이 됐다, 그죠? 자, 찰칵 사진을 찍었더니 여기에 지금 사람이 보입니까? 이 남자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죠? 현재 그럼 이 사람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그죠? 여기. 자,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사진을 찍었더니 이번에는 사람 위치가 여기로 됐습니다, 그죠?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물체의 위치가 변했을 때 우리는 물체가 운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물체의 운동을 또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자, 위치를 표현할 때처럼 총 3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자, 기준점, 방향, 속력입니다. 자, 아까 위치의 3가지 요소와 다른 점은 바로 이 부분이다, 그죠? 거리 대신에 속력이 들어갔다는 거. 자, 속력이란 무엇이냐? 그럼 물체의 빠르기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체의 운동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빠르기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중요하게 다루게 될 내용이 바로 이 속력입니다. 빠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까? 자, 남자와 여자가 달리기를 합니다. 그죠? 자, 레일의 총 길이는 100m라고 합시다. 자, 스타트가 된 다음에 이 남자 여자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자, 현재 지금 한 3초 정도 지났습니다. 그죠? 자, 3초가 지났을 때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달렸는지를 봤더니, 자, 남자는 45m를 달렸고, 자, 여자는 75m를 달렸습니다. 자, 두 사람이 이렇게 달리는 동안 걸리는 시간은 둘 다 똑같이 몇 초다? 3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는 누가 더 빠른지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같은 시간 동안 여자가 더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는 여자가 더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빠르게는 일정한 시간 동안 누가 더 많이 갔느냐로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3초 동안 얼마를 갔다 이렇게 비교하기가 이제 좀 까다로우니까 좀 깔끔하게 3초가 아니라, 자, 1초 동안 얘가 얼마나 움직였느냐 이걸로 우리가 빠르기를 비교하자. 그래서 속력을 계산하는 방법은, 자, 이 사람이 이동한 거리를, 자, 이때 이동한 거리의 단위는 미터를 씁시다. 이동한 거리를 뭘로 나누느냐? 자, 시간으로 나눕니다. 이때 시간은 S, 초가 단위가 됩니다. 자,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자, 이것의 의미는 1초 동안 얘가 얼마나 움직였느냐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속력의 단위는 어떻게 되느냐? 자, 먼저 위에 남성. 자, 남성은 3초 동안 45m를 달렸습니다. 그죠? 그럼 이때 얼마입니까? 자, 15에다가, 자, 단위를 보세요. 자, 미터 나누기 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터 나누기 초라고 표시를 합니다. 미터 per sec라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자의 속력을 한번 구해볼게. 자, 똑같이 3초 동안 이번에는 75m를 달렸다, 그죠? 자, 이러면 얼마입니까? 자, 나누면 25고 단위는 마찬가지로 미터 나누기 초 해서 미터 per sec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속력을 구하고 빠르기를 구하고 나니까 이번에는 순간 속력과 평균 속력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 아까 사람을 다시 데려왔는데,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인다고 합시다.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일정한 빠르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빠르게 달렸다가, 그 다음에는 천천히 움직인다든지, 이렇게 순간순간의 빠르기가 변할 때 우리가 순간속력과 평균속력의 개념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100m 달리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다가 지쳐서 점점 느려진다고 합시다. 그럼 이때 이 사람의 순간순간의 그때그때의 빠르기를 우리는 순간속력이라고 부릅니다. 자동차로 따지면 자동차의 계기판이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평균속력은 중간에 이렇게 느려졌다가 빨라졌다 하는 걸 고려하지 않고 처음과 끝만 보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데 얘가 걸린 시간이 얼마고 얼마를 이동했느냐, 이것만을 가지고 속력을 구하는 게 평균속력입니다. 자, 그래서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한 거리로 우리는 평균 속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물체의 위치를 어떻게 표현하고 물체의 운동을 어떻게 표현하고 그리고 운동의 세 가지 요소 중에 속력을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는 지금 보충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속력의 단위를 미터 per sec로 미터 나누기 초로 구한다고 했죠. 그죠? 근데 이 단위 말고도 여러 가지 단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미터 per hour 해서 1시간 동안 얼만큼 갔는지를 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킬로미터 per hour 해서 1시간 동안 몇 킬로미터를 갔느냐를 또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속력의 단위는 시간과 이동 거리, 요 공식 있죠? 이 공식에 어떤 단위를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잘 기억을 해 둡시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뭔가 궁금해 할 것 같아서 지금 탕탕탕 치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이거는 옆에서 공사하는 소리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